네, 강프로입니다. 자, 영풍정밀 보겠습니다. 최근에 경영권 분쟁에 휩쓸렸죠. 그리고 이거 고려연 때문이죠. 그쵸? 여기에 장씨하고 최씨하고 싸우고 있죠. 이거 3대째죠, 3대째. 2대째까지는 괜찮았는데 3대째 오면서 흔들릴만 하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냐면 가장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고려아연은 알짜 기업이죠. 돈을 잘 벌어요. 성장성도 좋고, 그리고 꾸준하게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 기업인 것은 맞습니다. 돈도 잘 벌고, 그리고 신사업에 대한 투자나 이런 부분도 적극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하고 있고, 비철금속 쪽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여기 2차전지하고도 연관성을 조금 지으려면 지을 수 있겠죠. 그래서 2차전지 사업군에 대한 진출이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알짜다. 근데 여기 고려아연을 지금 경영을 맡고 있는 게 최씨입니다. 최씨. 그쵸? 근데 여기서 원래 동업자가 있었어요. 이게 장씨예요, 장씨. 근데 장씨는 영풍을 지금 맡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영풍에서 뭘 하고 있느냐? 고려엔에서 들어오는 돈 말고는 영풍에서는 사실상 돈을 벌고 있는 그런 제대로 된 사업부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려엔에서 배당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고려엔에서 배당해주는 걸 고려아연이 지금 3대째 경영을 계속 해오고 있으니까, 3대가 왔으니까 약간 조금 초기에 했었던, 그쵸? 이 할아버지 때 해왔었던 게 계속해서 내려오기 어렵잖아요. 여기서 발생을 한 겁니다. 그게 24년도 올해, 그쵸? 주총에서 배당을 낮춥니다. 배당을 낮추니까 영풍 쪽에서 가져가는 돈이 적어지죠. 그리고 여기서 경영을 하고 있던 최씨, 경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조금 큰 기업들, 그쵸? 이쪽에서 우호 지분들을 많이 쌓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영풍 쪽보다 거의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영풍 쪽에서 지금 하고 있던 이 장 씨는 뭐가 됐습니까? 위협을 느끼는 거죠. 쟤네들 배당도 줄이고 내 지분도 희석되고, 그쵸? 그리고 여기서 정관 변경을 합니다. 그 정관 변경을 하는 게 뭐냐? 우호 투자자를 받을 수 있게 정관 변경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영풍은 지금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영풍은 뭐냐? 내 지분이 쪼그라들어요. 내가 100 중에서 30을 가지고 있다가 우호 지분을 쭉 해가지고 한 30% 정도를 가지고 있었던 게 최씨입니다. 근데 여기서 새로운 투자자를 딱 받고 이쪽은 여기 이 경영을 맡고 있는 이 최씨 쪽으로 붙겠죠. 그쵸? 여기서 우호 지분을 확보를 했는데 다른 자금이 투입되면 나는 그냥 여기서 배당받는 거 말고 난 돈이 없는데 뭘 합니까 이거? 그쵸?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난 가만히 있어도 쪼그라들 수 있는. 그래서 둘 다 이해는 간다. 최씨도 장씨도 이해는 간다. 근데 최씨가 일단 최씨는 장씨를 보내고 싶은 거지.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근데 장씨는 내 거 지키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기 때문에 둘의 지금 목적은 주가 돈 얼마 쓰지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영풍정밀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물론 공개 매수 대상은 고려아연, 영풍정밀이 다예요. 지금 왜 이렇게 됐냐면 영풍정밀하고 고려아연 볼게요. 고려아연은 처음에 66만 원으로 공개 매수가가 설정이 돼 있었고 기간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70만 원대로 올라왔어요. 75만 원. 13% 정도죠. 13% 정도 상향 조절을 한 거죠. 근데 이거는 경영권 확보를 위한 겁니다. 이건 지금 여기서 돈 없는데 이게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올라왔다 그래서 못 사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기간 계속 조율도 할 수 있고 계속 되는 겁니다. 근데 영풍정밀 쪽은 왜 지금 여기를 하는 거냐? 고려아연의 최대 주주가 지금 영풍으로 잡혀 있거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풍정밀에 대한 지분 이거를 최씨 쪽에서 공개 매수. 근데 핵심은 뭐냐? 개인 투자자들의 한 680만 주 정도 되는 영풍정밀의 지분을 확보하는 게 핵심이에요. 지금. 그렇죠? 고려아연 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쪽도 하고 이쪽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우리 목적이 뭡니까? 장 씨하고 최 씨하고 그냥 싸우면 되죠. 열심히 싸우면 되죠. 근데 얘는 싸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설명드린 거예요. 근데 얘네 둘이 싸우면 좋은 건 주가예요. 그러니까 이게 밸류업이에요, 밸류업. 그렇죠? 근데 이게 끝나면 이제 이렇게 되겠지만 그냥 다시 하락하는 그런 부분 되겠지만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건 내려가는 것 때문에 얘네들이 못하는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지금까지는 그쵸 영풍정밀 많이 올라왔죠. 여기서 바로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중간에 무언가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 우리 목적을 딱 말씀드릴게요. 두 개 다 지금 고려아연도 그렇고 영풍정밀도 그렇고 매매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 사지 말라는 거예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기간 조정 더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협의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다른 종목들 같으면 실적에 대한 선반영이라고 표현을 하겠지만 실제 주가 그렇게 가는 게 맞고요. 주가가 신고가 구간을 넘어서 이쪽 구간에서 횡보를 하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근데 이거는 실적에 대한 선반영이 아니라
이 둘, 장씨하고 최씨하고 둘이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목적이 돈을 취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경영권을 갖고 있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돈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돈도 이미 진짜 이 말 그대로 뭐 쩐의 전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호 지분을 확보하는, 그리고 자금을 갖고 있는 쪽을 확보하는 것도 지금 양측 다 끝났기 때문에 실제 이 고려엔을 누가 갖느냐, 이것만 남은 거예요. MBK 파트너스에서 여기 들어와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싹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또 뭐 비싸게 팔 수 있는 이런 것들 하겠죠. 근데 이런 것들 사실 뭐 국익에 훼손한다, 이 잘 모르겠고요. 그냥 주가만 올라가는 그런 상황 만들면 되는 거니까 우린 여기서 딱 어떻게 타점 잡고 가격을 잡는지에 따라 상황 완전히 바뀔 거다. 근데 둘의 싸움은 돈이 목적이 아니다. 지금 경영권이 목적인 거지. 가격이 올라간다 그래서 매수를 못 하는 게 아니다. 근데 지금은 서로 이렇게 너무 과열 양상을 띠고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겠죠. 야야야, 야 조금 진정해보고 우리 말로 한번 풀어보자. 근데 최 씨는 일단 칠라 그랬고 장 씨는 지켜야 되고, 지키는 과정에서 우군을 끌어들여 가지고 야, MBK 파트너스는데 경영권도 주고 뭐 또 하고 다 할게, 돈만 갖다 줘. 그러면 MBK 파트너스는 땡큐죠. 그래? 고려연 보니까 이거 돈 너무 되는데?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아연재련 쪽에서는 세계 1등입니다. 그리고 비철금속은 계속해서 사용하잖아요. 반도체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주가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그런데 이렇게까지 급등하는 상황이 나오려면 시간이 오래 걸렸겠죠. 이 가격을 가려고 했었으면. 근데 딱 공개 매수가 여기까지 해서 어느 정도 협상 이 과정 딱 거치고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우리가 딱 떨어지는 그 구간에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다른 종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이해했을 때 물론 내용은 다르죠. 여기는 경영권 분쟁에 대한 모멘텀을 적용시켰을 때고, 실적에 대한, 그렇죠, 이 실적이 앞으로 좋아지는 이 선반영에 대한 모멘텀을 적용시켰을 때는 주가 움직임은 같지만 속도는 더 빠르죠. 이거는 지금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니까. 장씨하고 최씨는 지금 이성적인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았을지, 그리고 가격만 봤을 때 내가 낼 수 있는 수익의 폭은 정확하게 여기 1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 250%의 계좌 수익을 낼 겁니다. 이거 철저하게 가격 기준에서 매매를 한 거고요. 이렇게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올라가는 구간에서만 계속해서 공략을 해야 됩니다. 영풍정밀 고려엔 저 아직 매수 안 했습니다. 근데 이번 빠르면 한 다음 주 정도부터는 매매가 가능한 구간이 올 겁니다. 그 구간에서는 정확히 매수를 할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를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합니다. 시세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실시간 내용을 그쵸 판단하고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점, 이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 뭐 쭉 보시면 여기 보세요. 유한양행이나 바이오다인 이런 것들 최근에 강한 종목군들이잖아요. 유한양행 자 보시면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별로 계속해서 매매를 해오죠. 그리고 그 위에 바이오 다인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 그쵸? 이런 식의 상황이 있다. 쭉 오시면 뭐 CS 윈드도 최근에 강하죠. 금리 인하 수혜주라고 볼 수 있고요. 유한양행 아까 전에 보여드렸고, 현대로템이나 이런 종목군들 보시면 모두 다 같은 타점을 공략을 하죠. 상승하는 구간에 해서 여기 17%의 수익 구간 만들어내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영풍정밀 그리고 고려아연에 대한 실시간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좋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가격을 잡는지 그 이론적인 부분이나 그쵸, 그리고 실시간 내용을 토대로 이야기 드리는 걸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소통방에 있을 때 제가 주기적으로 라이브를 합니다. 그 라이브에 대한 내용은 뭐 시황에 대한 부분도 있고, 앞으로 주도주에 대한 분석, 그리고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강의까지 하고 있고요. 뭐 질의응답도 받고 있으니까 와가지고 다 무료로 그냥 뭐 일종의 뭐 배움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서 배우시면 되니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그리고 라이브 입장까지 가능합니다.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가격을 봐야 되는 그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영풍정밀의 단기 보유 전략. 영풍정밀이 지금 급등락을 하고 있지만 무조건 매수하자마자 수익 전환 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겠죠. 이 내용을 여기 17페이지 이상 제가 내용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풍정밀의 단기 보유 전략
전략 받아가서 공부하시면 되고, 이 부분도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010-8713-1916으로 영풍정밀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싸움이 시작됐다. 이성적인 부분이 아니다. 우리는 가격만 보면 된다. 여기서 한번 출렁일 수 있다. 그 출렁이는 가격대에서 얘네들이 무조건 결렬됩니다. 왜? 둘이 목적이 다르잖아요. 이거 잡으면 단기간에 50% 100% 터질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식으로 타점 잡아야 되는 건지를 이야기를 드린 거니까, 이해가 안 되면 영상 다시 시청하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제가 어떤 종목이 주도주가 될 수 있는지까지 이야기를 드려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이해가 되시면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